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김 실장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보험사하고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을 높게 말할까요? 아니면 적게 말할까요? 제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합의금을 높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왜 합의금을 높게 말하는지 그 이유들을 들어보면 어차피 보험사가 깎을 거 감안을 해서 내가 높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대부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험사랑 합의를 할 때 합의금을 높게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미리 좀 대비를 하고 권리를 보전받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험사는 되도록이면 적은 금액에 합의를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되도록이면 높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합의금을 높게 말해야 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사는 항상 합의금을 낮게 이야기합니다. 보험사는 회사잖아요.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피해자랑 합의를 할 때 항상 적은 금액을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사건을 빠르게 종결을 하고 이 피해자한테 들어가는 비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인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분이 입은 손해나 고통들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낮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높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글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합의를 하고 났는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더 손해를 봤다. 사고 초기에는 특별히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도 잘 안 되고 치료비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너무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버리게 된다면 이러한 치료비들이 다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척추나 인대라든가 관절에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고 초기에는 심각하게 판단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심각한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되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더불어서 치료비 손해도 커지게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합의금을 산정을 할 때도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서 이런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도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금액의 합의를 제시를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다치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입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한 번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합의금은 치료비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예측을 하고 산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입은 손해들에 대해서 입증을 하고 향후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교통사고는 신체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우울증 이러한 심각한 후유증도 유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 초기에는 아픈 부위를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픈 부위가 호전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 중에 하나가 차만 보면 무서워서 길을 횡단보도도 못 건넌다, 길을 걷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항목으로 보상을 하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반영을 해서 충분한 합의금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는 협상의 여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피해자들한테 합의금을 처음부터 적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협상의 여지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너무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이야기를 해버리면 피해자가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분들도 처음부터 높은 금액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보험사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는 내가 제시한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의 합의를 제시하지는 않겠죠. 더 적은 금액을 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험사하고 합의를 할 때 내가 받아야 될 합리적인 금액을 적정한 선에서 최대한 높은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보험사의 직원분들은 협상의 전문가들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을 상대하기 이전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을 상대를 한 그런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보험사한테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그 전문가들을 능가할 만큼의 지식이나 경험을 쌓을 수는 당연히 없기 때문에 애초에 높은 합의금을 제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로 보험사와 협의를 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높게 이야기해야 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한번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최소한의 그러한 권리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분들의 주장이 합의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입은 손해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들은 입증을 하고 미래에 예견되는 손해들까지도 전부 다 보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무턱대고 보험사한테 그냥 나 합의금 무조건 1000만 원 줘, 사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이러한 손해들을 입었고 미래에 이러한 손해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는 나한테 이만큼을 보상을 해야 돼 주장을 하시고 입증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부분들 감안하셔서 내가 보험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갖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